지금 북한 내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요. 자, 이런 속에 김정은이가 집권을 한 이후에 최초의 충격적인 상황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2020년 심장 이상 이후에 올해 그러니까 공개 활동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반년 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2번이나 연 김정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다? 이때까지는 전원회의를 하면 김정은이가 최소한 1시간 이상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설도 하지 않고 또 다른 간부들이 연설을 하는 그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정성산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계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이 최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가 하면, 또 이어폰을 끼고 다른 행동을 하는가 하면, 또한 의자에 앉아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내색을 표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제8기 8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원회의 이후 방영된 조선중앙TV 화면을 봐도 김정은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김정은이 집권을 한 이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 최초 이런 충격 행동의 본질이 서서히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전원회의 보고를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나누어서 한 점,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올해 주요 정책 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할 때 대하여 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정치국이 보고를 하고 이어 김덕훈 내각총리, 리일환 전현철 당 중앙위 비서가 토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박태성 중앙위 비서가 보고를 했고, 세 번째 안건인 인민위원회 일꾼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원 비서가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노동당 전원회의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 결과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정은이 연단에 나와 핵 문제와 남북관계, 국방,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대해 몇 시간씩 보고와 평가 그리고 지시를 하면 참석자들은 이를 받아 적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는 주석단 중앙에 앉아는 있었지만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주석단 중앙에 앉아 있으면서 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표정과 또 누구를 쏘아보는 듯한 표정, 나아가 건강이 안 좋은 듯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조선중앙TV가 선별하고 선별한 사진이지만 김정은의 얼굴에 이 뾰록지가 났고, 또한 김정은의 눈 다크서클이 이만하게 나왔었죠.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가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내용을
듣고 쓰고 있었는데 김정은이만 오른쪽 귀에 검은색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서울의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정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이 이어폰을 사용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정 센터장은 일반 참석자들은 스피커를 통해 듣도록 하고 김정은만 더 잘 들을 수 있게 이어폰을 사용한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김정은이만 유독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원회의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지난 4월 18일 우주개발국을 방문한 데 이어 5월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방문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북한을 우주강국으로 만들자고 김정은이가 강조를 했죠. 그런데 5월 31일 북한이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호 엔진 고장으로 인해 발사 몇 분 만에 서해에 추락을 했습니다. 인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라며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최대의 참사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우주정복은 나의 꿈이라고 말하고 4월, 5월 두 차례에 우주개발국을 방문해 발사를 지시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자, 또 다른 측면은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추측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매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의회에서 하는 국정연설은 통상 1시간 정도. 반면에 북한 전원회의의 보고는 상당히 길죠.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됐던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나흘간 7시간 이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이는 총 70여 쪽의 보고문을 연단해서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초고도 비만 때문에 김정은이가 장시간 연설을 할 수 없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고 강조합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켄 거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의 체중이 더욱 늘어났다라며 연단에서 서서 몇 시간씩 연설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올해 39살인 김정은이가 키 170cm에 몸무게가 140kg 중반으로 초고도 비만이라고 밝혔죠. 또한 김정은이는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관계 질환과 통풍과 당뇨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지요. 김정은의 또 다른 변화는 지금 현재 현지지도 활동,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2014년의 경우 공개 활동은 174회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하거나 군부대 방문, 현지 지도 또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나 김정은의 공개활동 2020년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55회로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해 4월 김정은이는 심혈관 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자, 김정은의 줄어든 현지 지도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중 공개 활동은 23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경제 분야 활동은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착공 2월 16일, 강동 온실농장 착공 2월 16일, 평양 서포거리 거리 착공식 2월 26일이 전부. 특히나 더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가 올해 단 한 번도 평양을 벗어나 지방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합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유고 사태,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인민 해방군이 들어올까봐 얼마나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